정류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 SMD 타입입니다.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이오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의 영상에서도 이미 다이오드가 몇 차례 등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이오드의 역할과 특성, 그리고 이런 특성이나 역할을 바탕으로 다이오드가 사용되는 곳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 다이, 접두사 다이니까 이게 숫자 2를 얘기하는 거죠. 오드는 이거는 제가 따로 찾아본 게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내피셜인데, 오드는 전극을 이야기하는 전미사일 겁니다. 전극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애노드랑 캐소드. 자, 저번 시간에도 다이오드에는 극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이오드는 보시면은 종류를 막론하고 이렇게 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몰딩이 검정색이면 띠가 회색이나 은색. 자, 반대로 몰딩이 투명한 색이나 흰색이라면 띠가 검정색. 어쨌든 띠가 있습니다. 자, 이 띠가 의미하는 바는 역류 방지용 판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전류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다이오드 기준으로 띠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는 흘러갈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는 못 흐른다. 이 판막이 막고 있어서 못 흐른다 라는 의미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전류의 흐름을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통제를 한다.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인데, 자, 그래서 전극이 나뉩니다. 자, 전류가 이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야 되니까 공급하는 전류는 아래쪽에 플러스를 걸어야 위쪽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플러스가 연결되는 이쪽 단자를 애노드 혹은 아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마이너스가 걸리는 이쪽 단자를 캐소드라고 합니다. 캐소드. 이왕에 애노드, 캐소드 얘기를 했으니까 네, 럭키세븐 영상의 특징 3000포 타임이 있습니다. 소스, 배터리에서 혹시나 애노드, 캐소드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혼동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이야기까지 들려드리고 다이오드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터리에서 애노드, 캐소드 이야기 듣고 충격 먹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이랑 반대가 돼가지고. 플러스가 애노드, 마이너스가 캐소드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배터리도 당연히 뭐다? 플러스가 애노드, 마이너스가 캐소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배터리에서는 부르는 말이 반대입니다. 배터리에서는 이 플러스 전극이 캐소드입니다. 마이너스 전극이 애노드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애노드, 캐소드를 이야기하면 틀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걸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하면 전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전류가 들어가는 곳이 애노드이고 전류가 나오는 곳이 캐소드입니다. 그러면 부하가 됐든 소스가 됐든 똑같아집니다. 안 헷갈려요. 소스에서 전류가 나오는 것이 어디죠? 여기 플러스 전극에서 나오죠. 전류가 나오는 곳이 뭐라고요? 캐소드. 전류가 나오는 곳이 캐소드. 자, 캐소드에서 나온 전류가 이번에는 부하 쪽에는 애노드로 들어갑니다. 전류가 들어가는 곳이 애노드, 전류가 나오는 곳이 캐소드가 됐죠. 자, 루프 돌아서 전류가 나오는 곳, 캐소드에서 나온 전류가 이번엔 전류가 들어가는 곳, 배터리의 마이너스 단자로는 전류가 들어가죠. 여기가 애노드인 겁니다. 즉, 전류가 들어가는 곳은 애노드, 부하든 로드든 소스이든 로드이든 구분 없이 전류가 들어가는 곳이 애노드, 전류가 나오는 곳이 캐소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절대 안 틀립니다. 자, 다이오드. 다이오드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전원 장치, 어댑터 이런 거 분해해 보시면 보는 이런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
정류 다이오드는 그 목적이 아까 설명드린 그 다이오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한다. 그래서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똑똑한 뭔가 지능이 있는 스위치 같은 것입니다. 전류가 순 방향으로 걸렸을 때는 닫힌 스위치, 100% 다 흘러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준, 또 연다는 표현이 스위치의 모양이랑 반대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길을 이어주는 스위치. 그런데 역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떡 떨어져서 길을 끊어버리는 스위치. 그래서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는 저항이 0, 역방향일 때는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 그런 스위치로 보시면 되지만, 자, 이런 이제 소자들은 그 특성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상에서는 괴리가 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가 종류도 종류지만 이제 같은 종류라도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품 번호가 이렇게 매겨지는데, 흔히 보는 정류 다이오드는 4001번, 4007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4001, 4002, 뭐 쭉쭉쭉 4007, 4002,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002 다이오드는 내압이 100V까지인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하는데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4007은 내압이 1000V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압이 달라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하면은 DC 어댑터 만들 때 뭐 출력 전압이, 트랜스포머 출력 전압이 뭐 4, 5V 이내, 그래서 DC 출력을 뭐 3V에서 5V 이내 이런 저전압 DC 어댑터를 만들 거면 이런 4001번 같은 다이오드도 괜찮습니다. 역방향 내압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류 전압이 인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뭐 좀 큰 거, 뭐 DC 뭐 한 48V 되는 뭐 이런 어댑터를 만든다, 안 좋아요. 4001로는 무리. 그래서 4007 같은 이런 내압이 큰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려는 회로의 그런 사양이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부품들도 선정을 해야 되고, 제 크기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처음에 저항 시간에도 크기를 언급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저항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보통 4분의 1W짜리 저항이 제일 흔하게 보인다 정도로만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항도 전류가 더 많이 흘러야 되는 곳에는 더 큰 거 씁니다. 저항 값이 동일하더라도 저항의 크기가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당할 수 있는 전류량입니다. 저항이 클수록 더 많은 전류량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작은 저항에다가 큰 전류량을 감당을 시키면 감당이 안 돼서 타버리죠. 다이오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전류량에 한계가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전류량보다 더 많은 전류량을 흘려 넣으면 타버립니다. 소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도 많은 전류를 통전해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굵은 거 있어요. 그리고 얘는 품번도 달라요. 5408입니다. 내압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허용 전류가 3A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더 큰 것도 있어요. 뭐 허용 전류 한 10A짜리는 더 두꺼운 거, 굵은 거, 그런 다이오드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 전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이오드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오드의 다른 종류들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적인 다이오드는 순방향일 때, 지금 띠가 왼쪽에 있죠? 그럼 순방향 전류가 이쪽인데, 순방향 전류일 때는 저항이 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항이 0이면 양단에 전이차가 없죠. 전이차가 없어야 됩니다. 얘가 절대로 전혀 전력을 소모해서는 안 되지만, 자, 현실적인 다이오드는 전이차가 생깁니다. 이런 4001, 4007, 5408 같은 정류 다이오드들은 순방향 전압 강화가 약 0.7 내지 1V 가량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흐르는 전류량이 많아질수록 전압 강화의 폭이 조금 더 커져요. 그 폭이 많이 변하진 않는데 0.7에서 1V 내외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품들은 아주 정밀한 곳에 사용을 하려면 데이터 시트를 꼭 참고를 해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써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고작 0.7V, 뭐 한 24V 어댑터다
12V 아답터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0.7이란 건 극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무시해버릴 만한 그런 전압이 되겠습니다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곳에서는 0.7V라는 전압 강화만으로도 이제 낭비되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자, 손방향일 때는 전압 강화가 낮다. 그리고 역방향일 때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이제 내압이 되는 겁니다. 이런 4007 이 번호가 저 화면에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4007입니다. 4007 같은 경우에는 내압이 1000V라고 했는데,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방향으로 아무리 전류를 밀어 넣으려고 해도 전류가 안 흐르니까 파워가 막 계속 전압을 올려. 야, 이래도 안 흘러, 이래도 안 흘러, 이래도 안 흘러 라고 전압을 올리는데 1000V까지 전압을 걸어도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런데 내압을 초과하는 전압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오드가 더 못 버팁니다. 아이고, 못 버텨요. 이제 항복. 이렇게 항복이 일어나요. 우리말로 항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 이제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합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는 브레이크 다운 전압이, 항복 전압이 낮아요. 왜 일부러 지금 다이오드가 정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왜 항복 전압이 낮은 이런 다이오드를 만들까요? 항복이 일어났을 때, 즉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린 다이오드 양단에 발생하는 그 전이차는 항복 전압만큼 그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전압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제가 이론이나 다이오드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실제 실험적으로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빵판에다가 5V 전원을 인가를 해놨습니다. 이 전구는 손전등에 사용되는 전격 4.8V짜리 전구입니다. 자, 바이패스 시켰습니다. 이렇게 다이오드 양단을 쇼트해서 바이패스를 시켰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꽂아도 불이 켜집니다. 자, 이제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해볼까요? 자, 다이오드를 이렇게 쇼트를 시켜서 무력화를 시켜 놓으면 어느 방향으로도 전류가 흐르지만, 자, 이 회로에 다이오드가 삽입이 되면, 자, 이제 요 띠 있는 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이게 순방향 전류를 표시하는데, 여기 빨간 선 있는 곳이 5V, 파란 선이 0V입니다. 자, 그래서 순방향으로는 전류가 흘러서 불이 켜집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역방향으로, 자, 역방향으로 꽂으니까 불이 안 켜지죠. 이 다이오드가 역방향에서는 열린 스위치, 끊어진 스위치 역할을 해서 불이 안 켜지는 거. 자, 다이오드의 가장 기본적인 전류 흐름의 방향에 따라 스위칭 작용을 하는, 이거를 먼저 보여드렸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지금 이건 얼마짜리인지 제가 모르겠으니까 미리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항복 전압을 갖는 다이오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3.3짜리부터 해볼까요? 자, 3.3인데 띠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아노드죠. 아노드를 지금 플러스에 꽂았습니다. 그럼 이러면 순방향이죠. 순방향이니까, 자, 이 전구에 이렇게 결선을 하면 불이 켜집니다. 순방향 전류가 잘 흘러요. 자, 그런데 역방향으로 하면, 자, 일단은 불은 안 켜질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근데 뜨거워요. 뜨겁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데 얘를 밝힐 만큼의 많은 전류가 지금 못 흘러서 그런 겁니다. 얘도 너무 많은 전류를 흘리면 열나서 타버립니다. 그래서 저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빵판에 걸려있는 전원 전압이 5V인데 5V에 지금 플러스 단자에 저항의 한쪽 다리를 걸어서 이쪽으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의 이쪽도 플러스예요. 정확성을 위해서 측정치를 보여드리고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프로브를 찍기 좋으라고 일부러 여기에 다리 한쪽을 끼우고, 자, 이쪽 다리랑 저항의 이쪽 단자를 이렇게 사이를 전위차를 재보면 5V 맞죠? 5.02, 5.03. 5V 전압이 이 저항 이쪽 단자에 나와 있는데, 걸려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순방향인데,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 지금 띠가 있는 쪽 캐소드를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캐소드를 여기에 붙이고, 에노드를 전원의 마이너스 단자에 걸겠습니다. 자, 이 저항은 이 제너 다이오드에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타버리지 말라고 여기 저항을 넣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이 제너 다이오드 양단의 전위차를 보겠습니다. 4.0, 4.05V, 4.06이 나오네요. 이거 스펙이랑 다른데. 이거 오늘 영상 찍으려고 이거 구입해 놓은 건데, 이거 별로서 찍은 영상이 지금 NG가 나게 생겼습니다. 예. 그 옆에 4.7V짜리 제너를 써보겠습니다. 얘는 정확하네요. 4.77 나오죠. 4.8. 자, 이 제너는 정확한데, 옆에 이거는, 자, 혹시나 이 저항이 너무 작은 거를 써가지고, 전류를 충분히 제한을 못해서, 전압이 높게 나타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저항을 키워볼게요. 50ohm입니다. 저항이 50ohm이지만, 자, 이 저항을 통해서 나오는 전압은 여전히 5V, 5.02V 전압이 나오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3.3V 제너를 역방향으로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저항단에 나타나는 전위가 3.1. 그러네요. 이제 기대값이랑 비슷하게 나오네요. 3.13. 제가 전류 제한을 잘 못했나 봅니다. 예, 여기다 거니까 3.13이 나옵니다. 다시 이쪽으로 옮겨볼까요?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4.1, 그쵸. 예,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뜨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를 쓸 때 적정 전류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는 거, 덤으로 확인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5.1V짜리, 지금 걸어준 전압이 5V라서 5.1V짜리 제너가 항복전압에서 정전압 유지하는 거를 지금 이 브레드보드에서는 못 보여드리니까 9V 배터리를 가져와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9V 배터리인데 이게 쓰던 거라서 9V 전압이 다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 나오죠? 8.6V가 나오죠. 8.6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이 5.1V짜리 얘도 저항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걸면 괜찮으려나? 이 배터리는, 이 9V 배터리는 내부 저항이 제법 큰 편이라서요. 네.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역방향으로 걸어야 되니까 여기 캐소드, 띠 있는 쪽 캐소드를 걸고, 자, 보세요. 지금은 이 배터리 양단의 전위차가 8.62입니다. 이제 이 제너 다이오드를 여기다가 걸어주면 5.7로 뚝 떨어지죠. 5.8, 5.7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뜨거워요. 자,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오래는 못하고 잠깐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5V짜리 제너, 이것도 역방향으로. 자, 배터리 전압은 8.5V인데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는 순간 7.98, 7.99, 8.0
이렇게 전압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너 다이오드 양단에 항복 전압만큼의 전이차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런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너 다이오드를 씁니다. 전원 장치 같은 거 만들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얘가 대전류를 직접 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얘의 양단에 이제 5V 전압이, 예를 들어서 5V 제너를 써가지고 5V 정전압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다이오드의 양단에 5V 전압이 나타난다고 해서 거기서 선을 따가지고 5V 소스 전원으로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제너를 그런 파워 서플라이 만들 때 여기서 나오는 거를 소스로 못 쓴다는 건 뭡니까? 대전류, 전력을 감당을 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강전에 쓸 수는 없는 거지만 신호 전압, 그러니까 약전용으로 레퍼런스 전압을 만들어내는 역할로 이제 신호를 줘서 출력을 조절하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는 아주 많이 파워 서플라이에 내장되어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이오드의 형태, 종류로는 이 다이오드가 제가 준비한 게 개수가 많으면 제너로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자, 이거 제너가 아니라 그냥 정류 다이오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 여기 캐소드끼리 이렇게 묶고 또 다른 두 개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아노드끼리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자들을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혹시 느낌 옵니까? 브릿지 다이오드의 이쪽, 그러니까 에노드와 캐소드가 서로 만나서 교차하는 이쪽 지점, 여기도 교차점이 있죠. 이곳에다가 교류 전원을 넣으면 교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봐요. 이쪽이 플러스면은 전류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쪽으로는 못 가죠. 판막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흘러갔다가 회로를 따라 돌아간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 양갈래길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전원으로 되돌아가겠죠. 자, 반대로 교류니까 이제 반 사이클이 지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뀝니다. 이쪽이 플러스가 됐어.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이쪽 다이오드가 통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돌아서 들어오는. 자, 교류 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에서 아무리 엎치락 뒤치락 해도 결국 이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를 통하면 항상 이쪽에서 플러스가 나온다. 항상 이쪽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발사한 전류를 흡수하는 마이너스 역할을 해준다.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인데, 자, 이렇게 정류 다이오드 4개를 조합을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자, 기성품이 있어요. 제가 기성품 새 것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다른 실험할 때 썼던 거, 이거 다시 보여드리는데, 이런 타입도 있고, 다리가 4개가 나와 있죠. 자, 교류 220V 플러그에다가 이렇게 다리 2개를, 여기 물결 표시, 이게 교류 단자라는 뜻입니다. 물결 표시가 있는 단자에 넣어주면, 자, 이쪽이 플러스, 이쪽에서 플러스, 빨간 선, 플러스가 나오고, 자, 이쪽,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의 이제 하나로 패키징이 된 완제품이고, 이거는 SMD 타입입니다. PCB 기판의 표면 실장용으로 나오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극성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밑에 물결 표시가 보이고, 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이오드를 가지고 전기전자 회로에서 이 다이오드가 갖는 특성, 그리고 이 특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좀 기능이 많은 이런 멀티 테스터기에 보시면은 다이오드 측정하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강하가 얼마인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007 다이오드
순방향 전압 강화를 한번 볼까요? 자, 캐소드에다가 검정색 프로브를 대고 애노드에 빨간색 프로브를 대어 보면 자, 0.610V. 자, 좀 잘 안 보이니까 돌릴게요. 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0.61V 전압 강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4001 같은 경우에는 자, 순방향 전압 강화를 확인을 해보면 0.568이 뜹니다. 자, 물론 이 전압 강화 값은 범위가 이 사용하는 전류량에 따라서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계측기로 아주 적은 전류량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 더 많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전압 강화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 0.7에서 많게는 1V 가까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같은 장비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둘 간의 상호 간의 비교는 되죠. 4007보다 4001이 순방향 전압 강화가 좀 더 낮습니다. 뭘 뜻할까요? 자, 역방향 전압이 4001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회로에서 사용할 거라면 4007보다 4001이 더 효율이 좋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효율이 좋다는 것은 낭비되는 전력이 적다는 얘기죠. 전압 강화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 대비 전력 손실이 적습니다.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쭉 보여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다이오드의 특수한 형태, 자, 제너 다이오드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그거 말고 우리한테 더 친숙하고 널리 쓰이는 LED 이야기를 좀 더 딥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